책 내용을 보면 자기 얘기가 없이 전부 회사 얘기들만으로 차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듣고 싶은 건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노하우를 듣고 싶은데 그런 내용들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대기업 출신 임원들이 대부분이 의사결정을 하고 관리자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자기 얘기가 없는 삶이 직장생활의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는 정말 다양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제가 한 1000개 기업의 선생 역할을 한 10년 동안 했습니다. 배우는 사람들보다는 3배나 5배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된 기본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회에 가면 엉터리 전문가가 너무 많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옛날 대학 교수님처럼 5년, 10년째 똑같은 거를 우려먹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싫거든요. 왜 다양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에 제 멘티가 10대 기업 퇴직 임원들을 케어하고 롤을 주는 어떤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대 기업 퇴직 임원들을 만나면서 이제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들은 이분들의 90%가 골프와 주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 상황이 지금 대공황으로 가고 있고, 보통의 주식의 지식만으로는 실제적으로 주식 투자나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골프로 이제 점점 한정이 되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저희들은 보면은 이제 대기업 출신의 고위 임원들을 보면 굉장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이 숫자를 통계를 낸 건 아닌데 그냥 일반적으로 사회 인식관 속에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 대기업 임원들 중에서 성과로 임원을 단 비율은 한 20% 이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80% 정도는 정치를 통해서 임원을 달았던 분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전문성보다는 사실은 의사결정이나 관리자의 일들을 했던 거죠. 실명을 좀 노출하기는 좀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제 책을 쓰면서 대기업 이제 부회장이나 뭐 회장이나 아니면은 이제 사장에 계신 분들이 책을 쓰는데 책 내용을 보면 자기 얘기가 없이 전부 회사 얘기들만으로 차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듣고 싶은 건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노하우를 듣고 싶은데 그런 내용들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대기업 출신 임원들이 대부분이 의사결정을 하고 관리자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자기 얘기가 없는 삶이 직장생활의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왜 대기업 출신 고위 임원들이 중소기업으로 가면 1년이 안 돼가지고 다 그만두느냐 하면 대기업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원, 돈이나 사람 이런 부분들이 충분했고 그리고 좋은 문화,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만 잘하더라도 사실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리더, 훈련이 안 돼 있는 리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원이나 문화나 시스템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 임원들이 현장으로 내려가면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이분이 오면 1년 내에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는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대기업 임원들은 가면 무언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내가 의사결정만 잘하면 되지 하고 내려가는데 사실은 원점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을 경우는 사실은 이 중소기업에서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 이내에 대부분 갈등을 하고 떠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는 정말 다양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제가 한 1000개 기업의 선생 역할을 한 10년 동안 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뭐 양자 컴퓨터부터 뭐 AI 기업부터 뭐 심지어는 끝단에는 뭐 청소를 하는 회사, 콜센터를 운영하는 회사 이런 데까지 망라되어 있거든요. 망라되어 있는데 이분들에게 훌륭한 선생이 되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배우는 사람들보다는 3배나 5배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된 기본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회에 가면 엉터리 전문가가 너무 많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옛날 대학 교수님처럼 5년, 10년째 똑같은 거를 우려먹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싫거든요. 이유는 뭐냐면은 학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제가 만일에 돈을 받고 코칭을 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선생은 미래에 대한 기회, 그리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그리고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시행착오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컨설턴트, 코치, 멘토들은 오히려 이 배우는 사람들을 자기에게 종속을 시켜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은 기업의 대표님들을 가르치는 2개 원칙이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경영자들이 직접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데 제가 옆에서 부분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지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는 들에게는 2개의 원칙이 뭐냐면 이분들을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고 행동하는 힘을 키워줘서 이분들이 멋진 경영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제 역할이라고 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종속시키지도 않고 펜으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최근에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제 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한 4, 5년이 걸렸습니다.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50대 후반의 제가 사회에 나가서 MZ세대의 특성과 MZ세대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60이나 70이 되신 분들이 자기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MZ세대나 AI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너무 얘기를 많이 하는 것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움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경륜이 있고 연륜이 있다는 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 영역에 한정해서 오히려 젊은 사람들을 돕거나 경영자들을 돕거나 해야 되는데 자기의 영역을 벗어나서 오히려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한국 사회가 가장 아쉬운 거는 아마추어 전문가가 너무 많은 세상이 됐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요즘은 사실은 태도가 좋은 사람을 찾는 게 너무 어려운 시대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간혹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내가 스펙이 뛰어나고 역량이 뛰어나고 하면 내가 어떤 조직에서도 확실히 인정받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목표 지점까지 저는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저는 태도라고 봅니다. 책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 아들이 군에 갔을 때 국방 라디오에 운이 좋게 나와서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입대한 지 한 2주 만에. 그때 한 얘기가 그거거든요. 아들한테 해준 얘기가 한빈아 너가 군대 생활을 하는데 군대 생활을 멋지게 마무리를 하려면 상사들을 보고 밝게 웃고 인사를 잘하고 시간을 잘 지키고 박수를 잘 치고 어떤 강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앞자리를 앉고 그리고 혹시 상사가 불편한 말이나 얘기를 하더라도 반드시 표정을 변하지 않아야 된다. 표정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 그럴 때 너가 군대 생활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게 상사나 동료나 부하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밖에 나와서 보면 태도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고 스펙과 역량에만 집중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태도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롤들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회사의 위험성의 크기가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GE에서 그 이멜트 회장을 뽑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 글로벌 기업들도 역량만으로 성과만으로 이 사람들을
그 스태핑하거나 뭐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러지 않는 거죠. 그때도 7년 정도 3명의 후보군을 보고 끊임없이 관찰을 했던 건 뭐냐면 이 사람의 로얄티를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서 정말 큰 일을 맡기려고 할 때 기본 베이스로 역량은 필요하지만 역량과 리더십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걸 믿고 맡길 수 있느냐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좋은 태도에서 출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역량을 키우고 학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전제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은 좋은 태도를 갖추는 것. 그것들이 훨씬 빠르게 본인이 성장하고 인정받고 좋은 포지션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